윤 회장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에서 윤서연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윤 씨 가문의 저택은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가문의 딸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인의 유니폼과 다를 바 없는 어둡고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표정 없는 얼굴로 샴페인 잔을 채우거나 하인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딸이 아닌 그림자였다. 반면 그녀의 이복 언니인 윤유라는 파티의 눈부신 주인공이었다. 최신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모든 손님들의 찬사를 받으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서연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경멸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서연아, 저기 샴페인 좀 더 가져와. 윤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기만족적인 연설을 늘어놓은 뒤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발표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사랑하는 딸 유라와 강력한 태아그룹 둘째 아드님의 약혼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축배를 들기 직전 비서가 황급히 윤 회장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웅성거림이 파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약혼은 취소되었다. 태아그룹의 둘째 아들이 거대한 스캔들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 씨 가문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파티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체면을 구기고 어떻게든 태아그룹과의 연주를 붙잡고 싶었던 윤 회장은 괴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태아그룹의 회장이 잔인한 수정 제안을 던졌다. 제 망나니 같은 둘째 놈은 이제 자격이 없소. 하지만 제 맏아들은 아직 괜찮소. 성격이 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제 후계자요. 그의 맏아들은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망나니로 사교계의 악명이 자자했다. 윤 회장은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서연을 찾아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무대 위로 끌고 갔다. 유라는 이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지. 하지만 내 다른 딸 서연이가 언니를 대신해 우리 두 가문의 유대를 강화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딸을 가축처럼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해진 최악의 굴욕이었다. 그녀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산산조각 나고 있을 때 팽팽한 침묵을 가르는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거래 제가 반대하겠소. 모든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손님인 천일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 그는 침착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윤 회장이 아닌 오직 서연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윤 회장께서는 자산 가치 평가를 잘못하신 것 같군. 태아그룹의 문제, 많은 맏아들은 부채나 다름없소. 반면에 나, 강지우는 훨씬 더 나은 거래를 제안하지.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비즈니스 제안처럼 들렸다. 윤서연 씨, 그 의미 없는 희생은 집어치우고 대신 나와 결혼합시다. 오늘 이 순간을 여기 있는 모두가 후회하게 만들 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으로 침묵에 빠진 가운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탈출구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에서 끝난다. 파티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대답을 기다리며 윤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윤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서연은 아버지를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강지훈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두 남자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굴욕적인 종신형과 자유와 힘을 향한 위험천만한 도박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 한마디 분명한 단어였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가족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군거렸다. 강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하인의 옷과도 같았던 그녀의 검소한 드레스 위에 덮어주었다.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하인 같은 옷차림을 가려 즉시 그녀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경악에 빠진 군중을 해치며 무대 아래로 이끌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호련히 나타나 그들을 위한 길을 만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 역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수년간의 학대와 멸시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 조용한 퇴장은 어떤 절규보다도 강력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그의 최고급 세단안은 그들이 남겨두고 온 혼돈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했다. 그들은 천일그룹 본사로 향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의 법무팀은 이미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그의 힘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지훈이 오늘 밤 즉흥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다른 정략 결혼 시도를 막기 위해 계약 신부가 필요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상세하고 냉정했다. 기간 1년, 상호 합의하에 연장 또는 해지 가능. 윤서연의 의무 모든 공식 및 사적 가족 행사에서 아내 역할을 수행할 것. 계약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할 것. 천일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 것. 강지훈의 의무 천일그룹 회장의 아내에 걸맞은 모든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윤씨 가문에 대한 복수를 한번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그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실행할 것.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것. 감정적, 육체적 관계 조항 본 결혼은 서류상의 관계임을 명시함. 계약 종료 조항 계약 종료 시 그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함. 서연은 재무 분석가의 눈으로 계약서를 읽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요구할 권리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그들의 결혼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비즈니스 거래가 되었다. 지훈의 비서가 그녀에게 펜트하우스의 키카드와 새 휴대폰을 건넸다. 새로운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공고히 했다. 지훈은 대외적인 발표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그녀를 맡기고 냉정하게 자리를 떴다. 장은 그녀의 새로운 집 강지훈의 광활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 서연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걸어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감옥처럼 보였던 도시는 이제 그녀의 발 아래 놓인 왕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두려움과 체념은 사라지고 차갑고 불타는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하나의 세 장을 다른 세 장과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세 장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재탄생을 알리는 그 강력한 이미지 위로 막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폭탄을 터뜨렸다. 강지훈 회장과 윤서연 양의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예식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그녀를 윤서연 양이라는 존중의 호칭으로 불렀지만 그녀의 배경이 되는 막강한 윤씨 가문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것은 계산된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제게는 충격에 빠졌다. 천일의 막강한 총수가 왜 윤씨 가문의 버려진 딸과 결혼했는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윤 회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감히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딸을 하지만 그의 분노는 곧 교활한 탐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버렸던 쓰레기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천일그룹과 자신을 연결해줄 황금 다리가 된 것이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지훈의 팀이 유일한 연락처로 남겨둔 서연의 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서연아, 아빠다.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 사위랑 다 같이 축하하는 가족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야지. 수화기 너머의 서연은 지극히 침착했다. 그녀는 그의 가식적인 연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가 아닌 윤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회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제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강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 남편 그리고 그의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그간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윤 회장은 수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했다.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에서 굴복하며 살았던 딸에게 처음으로 반격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는 윤씨 가문 역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한 상공회의소 주최 자선 파티였다. 모든 눈이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심플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천일의 스타일링 팀이 준비한 우아하고 힘있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일의 사모님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윤씨 일가 윤 회장, 그의 아내, 그리고 유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사교계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자신들의 거드로 보이게 하기 위해 친한 척 연기했다. 오, 서연아,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사위가 잘해주나 보네. 강지훈의 조용한 지지 속에서 수연은 완벽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그녀는 가볍게 공식적인 목례만 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윤 회장님, 윤 여사님.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 호칭이 아닌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했다. 유라를 향해서는 오랜만이네요. 유라 씨라고 말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연을 끊겠다는 매우 모욕적인 의사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유력 인사에게로 몸을 돌려 대화를 시작하며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윤 씨 일가는 그 자리에 버려진 채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완전히 굴욕을 맛보았다. 모든 하객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 장은 공개적인 굴욕감에 몸을 떠는 윤 씨 일가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졸로 취급했던 딸이 이제는 모든 힘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 지훈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의 행동에는 그녀의 성공적인 첫 수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잘했소, 파트너. 그가 말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전쟁은 선포되었고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였다. 강지훈의 세계는 전쟁터였다. 천일그룹 본사 최상층의 전략회의실 일명. 워룸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로 가득했다. 라이벌 대성그룹이 천일이 파트너십을 맺으려던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해 깜짝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왔다. 지훈의 팀은 마땅한 대응 전략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약에 따라 한서연은 그와 함께 자선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 옆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이 잠시 서류를 가지러 혹은 마른 목을 축이러 집무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기대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성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소. 복잡한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말이지. 포이즌 필 방어책은 너무 늦어. 서연은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의 재무 분석가로서의 두뇌가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두가 놓치고 있던 상대 전략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들의 공격은 공격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부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네요. 빠른 승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들의 자금줄을 공격하는 건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이번 인수를 위해 자금을 대는 곳은 작은 투자은행. 제가 알기로 그 은행은 변동성이 큰 남미 채권 시장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어요. 그곳에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그녀의 해결책은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었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었으며 천재적이었다. 군대가 아닌 보급선을 공격하는 고전적인 전략이었다. 지훈과 그의 말을 듣고 나온 핵심 임원 몇몇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들은 정면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는 전체 체스판을 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진정으로 처음 다시 쳐다보았다. 몰락한 가문의 조용한 아내는 사실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전략적인 두뇌를 가진 천재였다. 그는 화려하게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다. 그의 인정은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모든 계획은 폐기한다. 그녀의 계획대로 간다. 당장 그 투자은행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지금 당장. 그리고 그는 서연을 다시 돌아보았다. 만찬은 취소됐소. 그의 어조는 이전과 달랐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겠소. 워룸으로. 그는 그녀를 중역 회의실로 이끌었다. 나이 많고 권력 있는 천일의 최고 임원들은 그녀의 등장에 경악했다.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작전의 새로운 수장으로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은 한수연 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반격 작전은 한수연 씨가 지휘한다. 그녀의 말을 따르도록. 장은 서연이 워룸의 중앙에 서서 천일그룹의 막강한 이사회를 마주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임원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초기의 충격은 그녀가 메인 스크린에 침착하고 명석하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재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정받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전쟁터 위로 막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워룸의 공기는 처음에는 무거운 회의감으로 가득했다. 백전노장의 임원들은 갑자기 지휘관으로 임명된 회장의 스캔들 섞인 어린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윤서연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권위로 지휘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머릿속에서 모든 데이터를 꺼내는 것처럼 정확한 수치와 금융 모델을 인용하며 완벽한 논리로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그녀는 임원들의 도전적인 질문들에 날카롭고 반박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몇 분 만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회의감은 경외감으로 그리고 존경심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모님이라는 직함이 아닌 압도적인 실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그것은 스크린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림자 속의 금융 전쟁이었다. 서연의 지시에 따라 천일그룹의 해외 금융팀은 대성그룹의 인수 자금을 대는 투자은행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당 은행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남미 채권 보유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부정적 분석을 시장에 퍼뜨렸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신용등급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상대로 작은 투자은행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들은 대성그룹의 마진콜을 발동하여 적대적 인수합병 입찰에 대한 추가 자본을 요구했다. 대성그룹은 갑작스러운 자금줄 차단에 허를 찔렸다. 대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흔들리다가 결국 극적으로 붕괴했다. 천일그룹은 직접적인 싸움 없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다시 워룸, 대성그룹이 인수 시도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방 안에서는 조용하고 전문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제 지훈의 임원들은 진정한 감탄의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의적이었던 가장 나이 많은 임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스처였다. 워룸의 지훈과 서연 단둘이 남았다. 직업적인 긴장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역학관계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전략은 본 적이 없소. 그리고 그는 그들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 사무실은 이제 당신 것이요. 앞으로 모든 주요 결정에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천일의 수석 전략가로서 말이오. 이 말은 그들의 관계를 계약 너머의 진정한 전문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한편 윤씨 가문은 천일이 라이벌 대성그룹에 대해 거둔 압도적인 승리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다. 라이벌의 라이벌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 회장은 오만하게 말했다. 거봐, 강지훈도 별거 아니지. 그들은 지금이 바로 지훈이 방심하고 취약해진 공격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다른 군소 라이벌들과 공모하여 천일그룹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승리가 자신들이 내버린 딸이 지휘한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재에 의해 강화된 요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은 승리 이후 펜트하우스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하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서연과 지훈의 모습으로 끝난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거의 친밀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과거를 짧게 암시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땐 날카롭게 벼릴 수 있는 무기는 정신밖에 없으니까요. 그는 새로운 깊은 존경심과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들의 진정한 동맹은
이제 굳건히 단련되었다. 그들의 무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선 갈라쇼였다. 모든 권력가와 언론이 모이는 이곳은 공개적인 대결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한수연과 강지훈이 도착했을 때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이제 강력한 한 쌍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아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의상과 더 이상 연기라고만은 할 수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운은 대중과 언론을 매료시켰다. 윤씨 일가, 특히 윤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와 증오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옆에서 존경받으며 빛나는 수연의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유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수연의 진짜 위치를 상기시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순간을 노렸다. 지훈이 잠시 다른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유라는 혼자 있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이런 상류층 생활이 너무 버거운 거 아니니 걱정 마. 예전에 그 소박했던 삶이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 집에 내 방은 항상 마련해 둘 테니 하녀들 방 옆이라도 괜찮다면 말이야. 그 모욕은 수연의 하인 같았던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녀를 자격 없는 신분 상승자로 낙인 찍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는 발이 꼬이는 척하며 들고 있던 레드 와인잔을 수연의 값비싼 아이보리색 드레스 위로 실수로 쏟아버렸다. 수연이 특유의 냉정한 평정심으로 대응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본능적이고 격렬한 분노였다. 그의 목소리는 치명적일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과도 같았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걸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군, 윤유라 씨. 그는 경멸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전부 불렀다. 분명히 해두지. 이 사람은 천일그룹의 안주인이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해야 할 소박한 삶은 당신 아버님 회사가 부도난 후에나 찾아올 삶이겠지. 이제 사과해. 내 아내에게.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그는 수연의 명예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윤씨 가문의 존립 자체를 대놓고 위협했다. 그 위협은 신뢰할 수 있었고 끔찍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굴욕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내는 조용해졌고 모든 하객들은 강지훈의 날 것 그대로의 힘을 목격했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와인으로 얼룩진 그녀의 드레스를 감싸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보호적인 제스처였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말없이도 통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스스로의 감정적인 반응에 놀랐다. 모든 것을 게임으로 취급하던 그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욕망에 이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상황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렇게 개인적이고 날것의 분노를 표출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아내를 지키는 남편을 보았다. 그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벽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짜 무언가의 가능성을 보았다. 장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들 사이의 공식적인 격식은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 얼룩을 닦아주려 하거나 그녀는 새롭고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약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차갑고 강력한 남자에게서 신뢰와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감정이라는 미세한 떨림이 그들의 전략적 동맹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 관계의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고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자선 갈라쇼에서의 공개적인 굴욕 이후 윤 씨 가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다. 사업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망신 속에서 그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특히 윤유라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사업가로서 그녀를 이길 수 없다면 여자로서 망가뜨리면 되잖아요. 그들의 다음 수는 절망적이었고 더러웠다. 그들은 서연의 대학 시절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한 남자 동기를 찾아내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내세워 삼류 온라인 타블로이드 매체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남자는 서연이 대학 시절부터 돈과 성공을 위해 남자들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비싼 선물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녀를 어릴 때부터 계산적인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였다. 자극적이고 개인적인 이 스캔들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비즈니스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였다. 대중의 반응은 잔인했다. 그녀는 교활하게 사회적 사다리를 오른 여우로 낙인 찍혔다. 이 공격은 그녀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겨냥한 것이었고 이전의 어떤 공격보다도 고통스러웠다. 또한 천일의 위대한 회장 강지훈마저 속여 넘긴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심어 그의 자존심까지 겨냥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신뢰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었다. 이 스캔들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비즈니스 공격은 그녀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격에 대한 폭력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 지훈과 서연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 공기는 무거웠고 온 세상이 그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에 떠 있는 역겨운 기사들과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하나의 조용한 질문이었다. 당신은 저들을 믿나요? 아니면 나를 믿나요?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상처를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꺾이지 않는 자존심 또한 보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말없이 화면의 기사들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다.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뭘 해주면 되겠소. 그것은 그의 신뢰에 대한 완벽한 확언이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것을 그들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공격으로 규정하고 전략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안도감과 함께 새롭고 강력한 감정의 파도가 서연을 덮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 지난 장에서 생겨났던 그들의 계약이라는 벽에 균열이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감정적인 장벽이 사라졌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친밀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와 연결의 단순한 제스처였다. 장은 함께 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끝난다. 윤 씨 가문이 벌인 더러운 전쟁은 역효과를 낳았다. 그들을 갈라놓기는커녕 그들의 파트너십을 훨씬 더 강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단련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파괴적인 반격을 함께 준비하는 하나의 팀이었다.
제8장에서 펼쳐질 체크메이트를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윤 씨 가문의 더러운 공격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한수영과 강지훈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묶어주었다. 그들의 워룸은 이제 방어적인 분위기가 아닌 포식자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반격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두 갈래의 공격이었다.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쟁이와 그 출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훈 씨의 팀이 그 남자를 조사하면 분명 도박 빚이나 윤 씨 가문과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이죠. 체크메이트.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거짓말로 공격하는 절박한 사람은 보통 자신의 뒤에 더 큰 거짓말을 숨기고 있는 법이에요. 그 남자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유령 회사를 시작점으로 윤 씨 가문의 불법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파헤치는 겁니다. 지훈은 천일그룹의 막강한 자원을 총동원했다. 법무팀, 사이버 보안 전문가, 그리고 사설 조사팀이 일제히 움직였다. 결과는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 남자가 거액의 돈을 받은 은행 기록을 찾아냈고 그가 거래에 대해 자랑하며 떠벌리는 대화 녹음까지 확보했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팀은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거대한 융단의 시라노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았다. 윤 회장이 수년간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뇌물을 위해 사용해온 방대한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며칠 후 수연과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그들은 수연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돈이 오고 간 은행 기록과 거짓말쟁이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수연의 이름은 깨끗해졌고 그녀는 악의적인 음모의 희생자로서 대중의 동정을 얻었다. 윤 씨 가문은 이제 악당이 되었다. 기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고 있을 때 수연이 다시 연단에 섰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거짓말을 사는데 사용된 돈은 범죄의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무 분석가로서 냉철하고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씨 가문의 한성그룹이 운영해온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대중 앞에 폭로했다. 그녀는 차트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 경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윤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수년간 주주들을 속여왔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효과는 대재앙과도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폭로였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동안 뉴스 속보가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다.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한성그룹에 대한 긴급 합동 조사 착수. 한성그룹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었지만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앞다투어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회사는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장은 자신들의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윤 씨 일가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딸이 차갑고 명석한 정확성으로 자신들의 평생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윤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저택의 진입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검사들이 도착한 것이다. 윤 회장의 얼굴이 불신과 공포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윤 씨 가문과 한성그룹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은 동결되었고 파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윤 회장은 망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윤유라는 히스테릭하고 비통한 상태였다. 다른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절박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수연에게 자비를 구걸하기 위해 천일그룹 본사로 향했다. 한때 그들이 내려다보던 장소인 천일그룹의 웅장한 로비에서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더 이상 강력한 인물이 아닌 초라한 구걸꾼의 모습이었다. 수연은 그들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남의 장소는 그녀의 집이 아닌 천일 빌딩의 차갑고 비인격적인 회의실이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에 흔들림 없는 지지의 상징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린 윤 회장이 애원했다. 서연아, 내 딸아,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내 아버지와 언니가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지. 유라 역시 진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랬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 수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고 학대받던 소녀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쪽은 그녀였다. 그녀는 감정적인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의 대응은 얼음처럼 차갑고 외과 의사의 칼처럼 정교했다. 그녀는 검사가 사실을 나열하듯 수년간의 학대를 체계적으로 읊었다. 제가 10살 때 회장님께서는 제 어머니의 유품인 유일한 사진을 버리셨죠. 제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유라 언니가 갔어야 할 자리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생일날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저를 망나니에게 팔아넘기려 하셨고요. 그녀는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차가운 진실을 그들 앞에 제시했다.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당신들은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거죠. 당신들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를 찾아왔죠. 우리 사이에 가족이라는 관계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즈니스적인 관계 또한 이걸로 끝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존재가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상처를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졌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수연이 일어서며 회의의 끝을 알렸다. 제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훈을 흘끗 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과거가 제 미래를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둘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모두를 침묵시키는 순간이었다. 고함이 아닌 조용하고 절대적인 종결 선언으로 경호원들이 패배한 윤 회장과 유라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부서지고 초라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던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회의실에 수연과 지훈 단둘이 남았다. 그가 그녀의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얹었다. 이제 다 끝났소. 그녀는 수십 년간의 고통을 내려놓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사의 차가운 눈빛이 아닌 생존자의 조용한 안도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줄기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전쟁은 이겼고 과거는 마침내 묻혔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출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한성그룹은 파산했고 윤 회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윤 씨 가문은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천일그룹 펜트하우스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강지훈의 서재. 한수연은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은 그녀가 말했다. 이제 완수되었어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죠. 그들의 사이에는 말없는 질문이 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약의 마지막 조항, 즉 깔끔한 이혼과 정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걸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계약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네 조건은 충족되었소. 합의에 따라 당신이 원할 때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소. 정산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수연은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작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제가 우리의 프로젝트 결과를 검토해 봤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했다. 투자 수익률이 모든 기대를 초과했더군요.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원래 계약서에서 한 가지 결함을 발견했어요. 지훈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해지 조항이 있다는 거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 파트너십의 성공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걸 해지할 게 아니라 갱신해야 해요. 영구적으로. 그것은 그녀만의 독창적이고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전략적인 기반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감정을 불어넣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느리고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차가운 회장님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거 새로운 제안이요. 한 수석 전략가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아요. 강 회장님.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을 건 합병 계약이죠. 유일한 조건은 상호 간의 행복. 유일한 조항은 영원함이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낡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깨끗하게 반으로 찢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파트너로서가 아닌 남편으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그 제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소. 1년 후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디자인한 따뜻한 햇살과 나무의 온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집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주말 오후의 평온한 거실이다. 지훈과 수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편안하게 기대어 책을 읽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가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은 평범한 남편과 아내였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스스로의 행복으로 과거의 유령들을 완벽하게 침묵시켰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